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대법원은 국가가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를 상대로 낸 11억 손해배상 소송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파업 당시 경찰의 대응을 과잉 진압으로 규정하고 위법성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사지에 내몰린 상황에서도 꿋꿋이 버텨주고 싸워주신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찰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즉각 수용하고 소송을 취하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2009년 쌍용차 노동자들은 파업 과정 자체도 치열했지만 이후 응징보복에 시달리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절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해고 노동자들은 손배 가압류에 시달리고 블랙리스트에 올라 재취업마저 어려워졌습니다. 더 이상 삶을 지탱할 수 없었던 33명의 해고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죽음으로 내몰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비극이 반복되어야 하겠습니까? 노동자들의 정당성을 입증하는데 이토록 많은 피해와 세월을 감수했어야 했습니까? 이 비극의 고리를 끊자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어제도 오늘도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시민들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헬기 공격까지 감행했습니다. 명백한 국가폭력이고 불법 진압입니다. 오히려 국가가 불법 행위를 책임지고 노동자에게 손해배상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 앞에 놓인 470억 손해배상을 해결해야 합니다. 조선소 위험한 작업장에 수십 년 몸바쳐온 노동자들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처럼 수년 동안 거리에 방치하고 가압류로 생을 위협하는 같은 실수와 폭력을 국가가 더 이상 자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노란봉투법이 필요한 이유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제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노란봉투법을 황건적법이라는 기상천외한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던 국민의힘 권선동 의원이 어제는 국회가 민주노총의 입법신여가 되고 있다는 막말까지 했습니다. 삼권 분립을 해치고 윤심대로 국회를 좌지우지하려는 윤핵관의 입에서 나올 소리가 아닙니다. 국회는 청와대 윤석열 대통령의 신여가 아니라 우리 사회 억울한 이들에게 제대로 된 입법 보호장치를 만드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정의당은 사회적 약자들의 신여, 머슴, 그 무엇도 할 것입니다.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까지 정당한 노란봉투법 제정의 길은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 상원의회가 동성결혼 인정 입법을 초당적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동성원 반대 당론에 공화당 내에서조차 찬성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결과를 두고 바이든 대통령은 다양한 성소수자와 타인종 부부, 그 자녀들을 포함한 수백만 국민의 당연한 권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 의회 연설에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법안 처리를 함께 주도한 민주당, 공화당 의원들을 호명하며 집요한 노력으로 뛰어난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했습니다.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국회가 아니라 상대를 반대하는 데만 골몰하는 우리 정치가 각성해야 할 대목입니다. 낡고 편협한 사고를 진영 정치에 가져다 쓰는 보수 정치의 부끄러움에 경종을 울리는 말입니다. 아직도 벽장 안에 갇혀있는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해방시키는 첫걸음은 대한민국 국회의 노력입니다. 차별금지법의 시대적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맙시다. 국회 안에 잠자고 있는 차별금지법 논의를 불러 깨웁시다. 국회 논의가 시작된다면 우리도 인권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차별받는 모든 이들에게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토론과 합의의 책임 정치를 제발 시작합시다. 네, 원내대표 이은주 의원입니다. 어제 대법원이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당시 경찰의 불법적 국가폭력에 맞선 노동자들의 대항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정부에 의해 자행된
경찰의 국가 폭력을 대법원 또한 사실상 인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내놓았던 경찰청은 이번 판결마저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경찰청의 즉각적인 국가 손배소 취하를 촉구하며 정부는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에 대해 사과하고 명예회복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을 하루빨리 입법해야 할 이유를 이번 대법원 판결로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대우조선 사장이 출석했던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확인했듯이 기업의 손배소는 정말 돈을 받아낼 목적이 아닙니다. 다시는 권리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삶을 파괴할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노조와의 문건이 발견된 쌍용차와 재판 내내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현대자동차 등 모든 손배 사업장이 다 똑같습니다. 달랐다면 쌍용차 손배소 청구인은 국가였을 뿐입니다. 정의당은 노란봉투법 입법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정의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과 민주당 의원들의 제출 법안, 5만 시민 입법 청원안까지 헌법상 권리인 노동자의 파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대 공약수를 찾아내 최대한의 합의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77일 파업으로 13년을 싸워온 쌍용차 노동자들의 고통을 내버려 두는 것이 진정한 법치주의인지 엄밀히 돌아봐 주기 바랍니다. 시민이 공감할 수 없는 법치주의는 무책임한 당파주의일 뿐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상조 해산만도 못한 정부 행정의 무능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힘든 유가족들이 서로 소통하고 위로가 될 수 있었던 과정이 정부에 의해 적극적으로 차단되고 있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우리가 범죄자도 아닌데 같은 유족 만나는 걸 왜 이리 은밀히 해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참사 유족 간 접촉을 못하게 하라는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았다며 토로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정치가 이렇게 잔인해서는 안 됩니다. 참사 이전과 이후 거대 양당의 정치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태원에서 158명이 비극을 맞이하고 있었을 때 거대 양당은 민생은 뒤로 한 채 김건희 특검, 이재명 특검을 두고 다수 싸우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국민이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에 갔느니 마느니 캄보디아에서 영부인이 조명을 썼는지 아닌지를 가지고 진실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알고 싶은 진실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왜 국가가, 정치가 국민들을 지키지 못했는지 그 진실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요구합니다. 정부는 유가족 지원을 위해 행안부 지원단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행안부의 장관부터 책임을 묻고 파면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행정 절차에서 일방적인 조치가 아니라 유가족들의 의사를 묻고 협의해 나가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합니다. 별 실효력도 없는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 탄핵소추안을 가지고 양당 줄다리기를 하느라 국정조사가 뒷전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국정조사와 행안부 장관 해임을 건 양당의 힘겨루기 때문에 진상규명의 시간만 늦춰질까 우려스럽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시급한지 제대로 살펴야 합니다. 청년들은 참사 이후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34분 이태원역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침묵 시위를 위해 함께 추모하고 애도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의당을 비롯한 20여 개의 청년단체 및 각 정당의 청년조직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될 때까지 국가가 없었던 그 자리를 청년들이 지키겠습니다. 네, 정의당 부대표 이현정입니다. 지난 9월 5만 명의 염원을 담은 탈석탄법 청원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후로 2달이 넘게 지났습니다. 하지만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어제 저는 삼척 블루파워 건설 현장에 가서 최초 점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함께했습니다. 전국의 활동가들과 지역 주민들이 모여 한 목소리로 삼척 블루파워의 건설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탈석탄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항상 핑계를 대어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물릴 방법이 없다, 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월요일에 열린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공청회에서도 포스파워 관련 질문에 이 공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적법한 과정을 통해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공사가 차근차근 진행되어 최초 점화 시기까지 올 동안 정부와 국회가 핑계를 대며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최우선의 의무를 방기하는 동안 잘못된 정책을 되돌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을 만들자고 5만 명의 시민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지금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국회 책임입니다. 또 누구 책임입니까? 정부의 책임입니다. 삼척 포스파워 완공에도 2050년에 탈석탄하면 채 20몇 년밖에 못 쓰는데 거기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짓는 것은 기후에도 나쁘지만 돈 낭비이기도 합니다. 산자위는 5만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탈석탄법의 제정에 빨리 나서십시오. 삼척 블루파워 건설은 하루라도 빨리 중단하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해 이익이 되는 길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대표 이기중입니다. 화물연대 파업 8일차입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원희룡 장관은 파업을 해결할 생각은 않고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습니다. 물류회사에 방문해서는 뜬금없이 화물차 기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업무 복귀를 독촉하고 생방송 뉴스에 나와서는 무슨 협상이 필요하냐며 운송 거부 자체가 불법이라는 궤변을 늘어놓다 앵커와 설정까지 벌였습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국토부와 화물연대의 협상은 40분 만에 결렬됐습니다. 이번 파업의 원인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는 지난 6월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국토부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파업이 지속되면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겠다는 둥, 화물연대는 해체가 맞다는 둥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화물연대 파업을 해결하는 데는 관심 없고 이번 사태를 윤석열 대통령과 보수 지지층에 잘 보일 기회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한때 개혁보수의 상징이었던 분이 반노동의 치어리더가 되었으니 애처로움마저 느껴질 지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던 스타 장관의 모습이 이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은 장관의 쇼가 아니라 문제 해결의 의지와 능력을 보길 원합니다. 원희룡 장관은 부디 이성을 찾고 책임있게 협상에 나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